정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또 정이라는 것은 저기 바를 정자에 오른쪽에 이렇게 붓을 보면 저게 복자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독거리고 쳐서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이라는 뜻이. 그러면 누구를 다독거리냐? 백성을 다독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경계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인정전은 국왕의 즉위식과 대례, 사신을 맡는 등 크고 작은 국가의식이 거행됐던 법전이다. 천하를 호령했던 왕의 위엄이 느껴지는 인정전. 하지만 1910년 8월 22일 이곳은 한일 합방이 불법 체결된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다. 외관이 유리벽으로 덮여있는 어차고. 이곳은 조선 말 당시 왕들이 탔던 가마와 어차들이 전시돼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지금은 전시용 차고로 쓰이고 있지만 어차고의 원래 이름은 빈청, 고위 관원들의 공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궐내각사, 궐외각사를 해서 궐 안에 있는 관청이 있고 궐 밖에 있는 관청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빈청, 이 손님이라는 빈자 있죠. 그 빈자를 붙여서 빈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궐 안에 있기 때문에 궐내 각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로 취급이 됐었죠. 근데 그 당시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하면은 그 당 상관 이상의 그 고관이 이 왕을 뵈러 왔을 때 이제 와서 여기서 일단 머뭅니다. 그러니까 응접실 비슷하죠. 일단 머물고 또 임금님이 만날 준비가 됐다. 전갈이 오면 가서 이제 임금님 만나고 또 다 만나고는 다시 여기 와서 쉬기도 하고. 인정전 동쪽에 있는 선정전은 왕이 공식 업무를 보던 편전이다. 평소 왕은 이곳에서 신하들을 만나 국사를 논하고 사신을 접대했는데 경복궁으로 치면 사정전과 같은 격이다. 지금까지가 왕의 공식적인 공간이었다면 이 정당은 왕이 먹고 자고 생활하던 사적인 공간, 침전이다. 이곳에서 신하들을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제로 순조 이후에는 왕의 공식 직무 공간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 시정당의 그 외부 구조가 지금 그 다른 전통 건축물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 소위 현관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일본의 그 궁궐 건축에도 이런 그 현관을 볼 수 있고 뭐 서양 쪽의 건물에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엉뚱하게 이 우리의 전통 건축에 이런 구조가 생긴 이유는 이 자동차를 타고 온 고관이 내려서 집으로 들어갈 때 비를 피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 목적이죠. 개화기의 변화는 궁궐도 비켜가지 못했다. 개화기를 거치며 외관뿐 아니라 이 정당 내부 역시 현대식 구조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어딘가 맞지 않는 듯 어색한 그 모습이 급변했던 시대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하다. 하지만 양쪽 벽면에선 옛 벽화 두 점을 접할 수 있는데 해당 김규진의 금강산 만물 초승경도와 총석정 절경도,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벽화가 큰 위안이 된다.
희정당이 왕의 친전이라면 대조전은 왕비의 친전, 중궁전이다. 경복궁의 교태전만큼 넓지는 않지만 아담한 멋을 풍기는 대조전. 전통 목조 건물에서는 보통 지붕 정상에 이 용마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은 용마루가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궁궐에서 이 용마루가 없는 건물은 침전의 하나입니다. 용마루가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에 과거 전통시대에는 왕과 왕비가 요즘에 그 부부처럼 항상 같은 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 그 다른 침전 건물에 있다가 길이를 택해서 이제 그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는데 그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는 이유는 부부애를 확인한다는 차원보다는 이 왕세자 말하자면 왕조를 계승할 수 있는 세자를 생산한다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자를 생산하는 데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건물에 조성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용마루를 없애는 일인데 이 그 왕세자를 생산할 때에 소위 땅에서 상승하는 음기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기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교합이 돼야 되는데 이 용마루란 것이 그 사이에 있을 경우에 그 교합이 이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용마루를 없애버렸습니다. 왕비가 머무는 곳답게 창덕궁에서 가장 내밀한 곳에 위치한 대조전. 뒤로 돌아서면 완만한 산자락을 두르고 있는 담장이 드러난다. 단마다 꽃을 심은 꽃계단, 화계다. 꽃무늬 전돌로 쌓아서 꾸민 아치 모양의 문 위턱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학이 조각돼 있고 굴뚝에는 여성의 복을 상징하는 다양한 무늬와 글자가 새겨져 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로 이 토끼 그림입니다. 이 토끼는 이 전설상에서 이 달의 그 신선으로 달에 사는 신선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달에 사는 신선은 남자가 아니라 바로 항아라는 여자입니다. 전설상에는. 그래서 달은 항상 여성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해는 남성상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조전 일대, 이 공간이라는 것이 바로 여성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들의 그 희망사항, 이를테면 달에 사는 그 항아와 같은 신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이 문양으로, 토끼 문양으로 여기다 새겨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궁궐에서 그 대조전 뒤쪽 경훈각에는 그 쓰임새가 자뭇 궁금한 자그마한 문을 발견할 수 있다. 볼일은 어떻게 보느냐, 그거 참 궁금할 겁니다. 물론 요즘 사람처럼 볼일을 다 봐야 되는데 요즘처럼 그런 화장실 같은 그런 그 구조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요강을 썼죠. 이 궁궐에서는 그 왕과 왕비 같은 그런 지엄한 분들의 그 소위 배설물은 미화해가지고 매화 또 작은 것은 매우 이 매라는 것은 매화나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매화에 비오는 것이고 큰 것은 매화꽃이다 이렇게 불렀고 이제 그 하룻밤 사이에 그 왕이 배설한 그 물건을 이 그 지밀상궁이라는 게 있어요.